XM3 울컥임이 심해서 사지 말라고 하던데 울컥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사라고. 이게 자동차를 탔을 때 울컥임이 심한 거를 느끼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가분수들이 좀 그런 거를 많이 느낀대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 보통 사람들은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렇게 앞으로 안 흔들리는데 가분수들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통이 큰 사람들은, 이건 나쁜 뜻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머리통이 큰 사람들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게 자꾸 이게 흔들린다 그래요. 이게 머리가. 그래갖고 본인이 신체 구조상 머리가 이렇게 무거워갖고 흔들리는데 그걸 갖고 이제 차를 탓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게 의학. 자, 그러면 이제 시청 인원이 5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사륜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한번 빡시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빡시게. W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방장을 뽑고 가야 된다고. 오늘 방장은 제이킴님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자, 우리가 사륜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요거는 제가 뽑아가지고 노보스 인더스트리 또 튜브에 노보스 인더스트리 그 유튜브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륜은 기계식하고 전자식이 있어요. 기계식은 뭐냐면은 사륜을 분배를 할 때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기계식으로 해서 이 기계식은 관성이라든가 무브와 저항값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륜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습니다. 사륜이. 그러니까 미끄러짐이 감지가 되면 바퀴가 미끄러지는 그 무브화 상태, 헛도는 거를 무브화라고 보시면 돼요. 바퀴가 헛도는 거. 그 다음에 저항값이 다를 때, 그럴 때 기계적으로 앞뒤에 구동력의 배분을 해주는 걸 기계식이라고 해요. 전자식은 각 바퀴에 4바퀴가 있다라고 하면 각 바퀴에 휠 스피드 센서를 달아요. 휠 스피드 센서를 달아서 다른 바퀴에 비해서 빨리 돈다라는 건, 스피드가 빨라졌다라는 거는 여기가 미끄럽다는 거예요. 스피드가 높아졌으니까. 그럴 때 센서가 이거를 감지를 해서 전자적으로 토크를 인위적으로 날아주는 거를 전자식 사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벤츠의 4WD, BMW의 4WD, 아우디의 4WD는 크게 어떻게 다르냐? 벤츠는 사륜을 쓰는데 토크 벡터링을 위주로 해서 사륜 시스템을 씁니다. 토크 벡터링을 어떻게 하느냐? 벤츠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앞이에요. 차가 이쪽으로 갑니다. 50대 50으로 앞뒤에 동일하게 토크를 나눠줘요. 세단이나 AMG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살짝 더 줍니다. 53대 앞쪽에 47 정도로. AMG나 S클래스 같은 세단에서는 후륜 쪽에 미세하게나마 토크를 좀 더 줘요. 왜냐면 뒤에서 밀고 가는 힘을 운전자한테 줬을 때 운전이 더 경쾌하니까. 근데 대부분 50대 50을 가다가 앞바퀴가 빙판길에 미끄러지거나 어딘가에 빠져서 얘가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벤츠도 전자식이에요. 전자식인데 얘는 전자식에서 알아서 센터에서 구동을 주는 게 아니고 바퀴가 미끄러지면 센서가 ECU라든가 TCU라든가 그 다음에 휠 스피드 센서 이런 것들이 미끄러짐을 감지를 하면 여기에다가 ABS 모듈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걸어버려요. 자, 토크는 똑같이 50대 50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50의 토크가 왔으면 이쪽에 25, 이쪽에 25가 가죠. 근데 여기를 브레이크를 딱 걸어버렸어. 그러면 여기로 오는 토크가 일로 못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쪽으로 토크가 다시 튕겨나가요. 가는 토크가 못 가잖아. 브레이크를 잡아갖고 이쪽으로 토크가 못 가게 하니까 회전에 대한 토크는 가는데 이쪽에서 받아주질 않으니까 이게 다시 되돌아와요. 그래서 구동력이 필요한 쪽으로 토크를 더 밀어주는 거죠. 두 바퀴가 다 미끄러졌어.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못하면 토크가 이쪽으로 25 가고 25를 갔는데 여기가 계속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회전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될 것도 또 다 일로 간단 말이에요. 계속 미끄러지고 차는 못 가요. 우리 일반 차들이 수렁 같은데 한쪽 바퀴가 빠지면 계속 그쪽 바퀴만 헛돌고 차가 못 가잖아요. 왜? 이쪽이 저항값이 낮으니까 양쪽으로 가야 될 힘이 저항값이 낮은 쪽으로 다 몰려가요. 왜? 디퍼런셜 케이스가 그런 역할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앞바퀴 2개가 다 빠졌다. 그럼 벤츠는 둘 다 브레이크를 걸어버려요. 토크가 필요한 쪽, 구동력이 살아있는 쪽으로 토크를 다 밀어준단 말이에요.
토크 팩터링을, 이거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걸 토크 팩터링이라 그래요. 벤츠는 토크 팩터링을 통해서 사륜 분배 시스템을 명령을 주고 이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차가 가는 거예요. 이게 벤츠 시스템이에요. 여기에는 중간에 다판 클러치가 있습니다. 다판 클러치를 전자적으로 또 제어도 해줘요. 한쪽으로 더 몰아주기 위한. 근데 벤츠는 이 전자다판이 BMW처럼 많지가 않아요. 왜? 얘가 여기서 한쪽으로 토크를 몰아주지 않아도 이미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면 이쪽으로 가야 될 토크가 다시 오기 때문에 전자다판이 있긴 있으나 아주 영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럼 BMW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BMW는 전자식 분배예요. 예전에 제가 많이 설명했던 비스커스 커플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최초에는 아마 독일에서 만든 걸로 아는데 일본 애들이 이거를 많이 써요. 아테사 사륜 시스템도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다판들을 여기다 많이 둬요. 관성에 의해서 이게 보면 이 샤프트가 외측 샤프트가 있고 내측 샤프트가 있어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이 샤프트를 이너 샤프트라고 해요. 외쪽에 있는 샤프트를 아우터 샤프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너 샤프트하고 아우터 샤프트는 묶여서 같이 돌아요. 같이 도는데 안에 이 클러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쪽으로 뒷바퀴라고 해봐요. 근데 갑자기 뒷바퀴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너 샤프트와 아우터 샤프트가 똑같이 10바퀴를 돌고 있는데 갑자기 리어 바퀴가 미끄러지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너 샤프트의 회전 속도가 빨라져요. 여기에 있는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얘가 빨리 돌면서 다판을 쭈르르르 밀어요. 쭈르르 밀어서 다판을 이쪽으로 다 붙여요. 그러면 원래는 이너 샤프트와 아우트 샤프트의 저항값이 똑같을 때는 앞뒤의 구동이 설정해 놓은 대로 똑같이 가는데 갑자기 리어 바퀴에 있는 미끄러지면서 안에 있는 이너 샤프트를 빨리 돌려버리면 다판이 붙으면서 이쪽으로 전체 엔진에서 왔던 동력이 이쪽으로 다시 많이 밀리게 돼요. 그러면 미끄러지는 바퀴에 출력을 주지 않고 원래는 5대5로 똑같이 가야 되는데 안쪽으로 타고 앞쪽으로 다시 토크가 가는 거죠. 이게 비스커스 커플링인데 기계식처럼 톱니가 없는데 안에 다판이 관성과 부하와 무부하의 상태에 따라서 다판이 붙고 떨어지기 때문에 비스커스 커플링을 전자적으로 제어하지 않아도 얘가 기계식처럼 이렇게 혼자 움직여요. 이게 1세대 아테사 사륜 시스템이에요. 자, 근데 BMW는 여기다가 전기 모터를 달아요. 전기 모터를 달아가지고 모듈을 다는 거죠. 모듈을 달아서 차가 앞으로 가다가 BMW는 평상시에 벤츠랑 다르게 벤츠는 앞바퀴와 뒷바퀴를 거의 비등하게 토크를 나눠주는데 BM은 대부분 40대 60도는 45대 55. BM은 언제나 뒷바퀴 쪽에 구동력을 많이 줘요. 사륜인데도 스포츠한 느낌을 주기 위함이죠. 자, 센터 디퍼렌셜에 이 비스커스 커플링 전자다판이 있어요. 가다가 얘가 미끄러졌어. 휠 센서가 감지를 하죠. 벤츠는 여기가 미끄러지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BMW는 이 바퀴가 미끄러지면 센서가 감지를 해서 여기에다가 명령을 주는 거예요. 야, 앞바퀴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으니까 다판을 어느 정도 붙여서 뒷바퀴로 토크를 밀어주자. 여기에도 좌우로 나누는 게 있고 여기에도 좌우로 나누는 게 있으면 이거는 이제 완벽한 올 전자 제어고요. 보통은 앞바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전자 제어를 해서 뒤쪽으로 토크를 80을 주던가 여기 20을 줘. 그리고 여기 미끄러지는 거는 벤츠랑 마찬가지로 도크 팩터링으로 살짝 잡아줘. 근데 벤츠처럼 적극적으로 도크 팩터링에 개입을 하는 게 아니고 BMW는 일단 전기 모듈을 통해서 알아서 여기서 먼저 구동을 분배를 해서 뒤쪽에 줘요. 뒤쪽이 미끄러지면 알아서 앞으로 붙여서 앞쪽에 주고. 그래서 BMW는 전자식 분배라고 해서 이 비스커스 커플링 다판 클러치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ECU가 알아서 앞뒤의 구동 배분을 나눠주는 거예요. 한 바퀴가 얼음판 위에 있어. 얘도 얼음판 위에 있어. 두 차가 여기를 뚫고 나가는 시간차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떨 때는 벤츠가 더 먼저 뚫고 나가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BMW가 먼저 뚫고 나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광고를 할 때 벤츠가 주도를 해서 이 세 회사의 시스템을 광고할 때는 눈에다가 한 바퀴를 빠뜨리고 하고 BMW는 허공에다 한 바퀴를 띄워놓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움직임이 빨리 적응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해요. 자기네 회사의 시스템이 가장 빨리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합니다. 제조사들이.
그래서 그 영상 4WD 시스템의 영상을 비교하는 거를 누가 주도를 해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 시스템은 작동에 대한 제어 시스템은 다르지만 어쨌든 미끄럽지 않은 쪽, 미끄러지는 쪽에 있는 토크를 정상적인 바퀴로 토크를 몰아주는 거는 똑같아요. 원리는 같은데 작동에 대한 범위가 다르죠. 자, 그럼 아우디는 어떤 시스템을 쓰느냐? 기계식과 전자식을 섞어서 써요. 토센과 헬리컬 기어 이런 걸 쓰는데 얘는 기계식처럼 관성과 무브와 저항값에 따라서 일단 토크가 움직여요. 얘는 센서가 감지를 하지 않아도 바퀴가 미끄러짐과 동시에 회전차가 달라지니까 가요. 근데 그 뒤에 전자식을 붙여요. 전자식을 붙여서 전자식에서 또 어시스트를 해줘. 최근 버전이죠. 최근에 울트라 꽈뚜루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을 쓰는데, 근데 이제 아우디의 4WD는 얘네들하고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얘네는 전륜 바퀴가 토크를 더 많이 줘요. 아우디가 뭐 5대5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R8이나 아우디 뭐 S8 같은 거, 고성능의 대형 세단이나 이런 것들은 5대5다 뭐 47대 53이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극히 일부 차종이고요. 대부분의 아우디들은 앞바퀴 쪽에 토크를 더 많이 줍니다. 그리고 엔진이 앞에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도 앞쪽으로 편중이 많이 돼 있어요. 디스트리뷰션, 무게 배분 자체가 앞쪽이 약 한 뭐 55가 넘죠. 얘네 뒤쪽이 45니까. 앞쪽이 더 무겁기 때문에 앞바퀴 쪽에 토크를 기본적으로 더 많이 주고 가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운전을 할 때 조향을 담당하는 바퀴에 더 많은 무게가 실려 있고, 앞바퀴 쪽에 조향이 있으면서 눈길인데 여기에 토크가 더 많으니까 스포츠 운전을 많이 안 하거나 운전 경험이 좀 낮은 운전 경험, 이런 사람들은 겨울철에 또는 빗길 같은 데서 아우디를 몰았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더 있어요. 왜? 바퀴가 휙휙 도는 느낌이 안 들고 묵직하면서 부드럽게 앞쪽에서 더 많은 토크로 차를 끌고 가주니까 더 안정적인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거는 필링이죠. 느낌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차가 더 잘 가는 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운전자가 그걸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기계식을 기반으로 여기에 최근에 전자식이 더해지면서 이런 기계식 사륜에 전자식이 어시스트가 들어가니까 얘 또한 얘네들과 사뭇 다르지 않는 사륜 분배를 하게 되죠. 근데 얘가 미끄러짐이 감지됐을 때 얘네는 센서가 감지한 후에 뭔가가 작동하는데, 기계식은 기계가 능동적으로 먼저 붙어버리게. 아우디는 더군다나 토센 사륜을 쓴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했던 이 비스커스 커플링은 요런 거 안에 다판이 들어가잖아요. 아우디가 쓰는 토센이나 헬리컬 기어는 디퍼런셜 케이스처럼 헬리컬 기어라든가 뭐 웜기어, 링기어, 썬기어들이 요렇게 기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기어끼리 돌다가 내측 바퀴, 이너 샤프트가 빨리 돌게 되면 바깥쪽보다 앞쪽으로 토크를 밀어주거나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해할 때 트윈 클러치처럼 이너 샤프트하고 아우터 샤프트를 이해하면 돼요. 같이 도는데 이 분필을 보시면 돼요. 통이 같이 도는데 미끄러지면 이 안에 있는 분필만 따로 도는 거예요. 걔 때문에 한쪽으로 토크가 밀리는 거죠. 한쪽으로. 아우디는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반응이 살짝 빨라요. 능동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자식이 더해주는데 앞쪽 부분에 무게가 많고 앞쪽으로 토크를 더 많이 주니까 얘네들하고 운전을 했을 때는 운전 느낌에서 많이 달라요. 그리고 벤츠하고 BMW도 운전 느낌이 많이 달라. 왜? 벤츠는 대부분 앞과 뒤를 비슷하게 무게 배분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토크를 비슷하게 나눠주는데, BM은 뒤쪽에 토크를 더 많이 준단 말이에요.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BM은 코너를 탈출할 때도 벤츠처럼 안쪽에 토크 벡터링을 잡아주고 뭐 안정적인 게 아니라 뒤쪽으로 최대한 토크를 주려고 하는 특성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데 제조사에서 드라이빙 느낌에 관련돼서 세팅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포츠다. 우리는 스테빌리티다. 우리는 소프트 부드러움이다. 각 회사가 목표 지향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운전할 때, 야, 나는 벤츠가 좋아. 나는 BMW 좋아. 나는 아우디가. 그거는 본인의 운전 취향 때문에 그 사륜의 시스템이 좋게 느껴지고 잘 맞는 거지. 여기다 대고 누사장 가면 어느 회사가 제일 좋아요? 뭐가 제일 좋아? 다 좋은 거지.
다 똑같잖아. 다 네 바퀴에 알아서 분배를 다 해주고 다 하는데 어느 회사가 제일 좋다고 어떻게 말을 해요? 다 똑같아요. 세팅이 다르고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다른 거지. 사륜 시스템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 오늘 설명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채팅창이 루즈하다라고 알아듣고 계신 거죠? 다들 졸리다라고 했는데 아, 그만해야겠네요. 저쪽으로 갈게요.